선관위의 부패와 편향성은 그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초월하여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불법으로 정당을 해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관위 고위 관료들은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불법으로 채용하는 것도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부 파별의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는 그들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제 국민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2016년 선관위는 국민의당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없이 곧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고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대법원은 고발당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의당이 해산되고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멀쩡한 정당을 날려버렸습니다. 선관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비밀의 장막, 철의 장막입니다. 특혜 채용, 부당 승진은 이 장막에 가려진 아주 작은 부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선관위 고위직 특혜 채용 사례는 사무총장 김세환, 박찬진, 그리고 사무처장 송봉섭 등 6명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관위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 게시판에는 선관위는 조직적인 범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미 여러 차례 해킹을 당하고도 보안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경남 선관위 김정규 과장의 딸의 면접에서 아버지 동료들이 포함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총 5명이 입사한 후에 6개월 내지 16개월 사이에 모두 승진했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상 선관위의 독립성이 불행하게도 조직의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한 번도 외부 기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운영되어 온 선관위는 이제 균형을 잃어버렸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이미 북한 공작원의 포섭 대상입니다. 국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해킹 사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2만 5천 건, 2021년에는 3만 2천 건, 2022년에는 4만 건의 북한 사이버 공격이 선관위에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우리 선관위를 왜 해킹하겠습니까? 특히 선관위는 문재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선거 관리 장비와 선거 시스템을 수의 계약으로 일괄적으로 맡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조혜주를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선관위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8대1로 일방적으로 좌파들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가장 편향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관위는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고 문재인의 정치 조직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절대 권력입니다.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견제나 감시, 통제도 없다면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누구에게도 견제나 통제 없이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들을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을 뛰어넘는 초법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힘센 곳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당을 해체시킨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선관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선거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도 없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권력 남용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지금 뚜껑이 열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비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선관위는 50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불법적 해체, 고위직 자녀들의 특별 채용과 특별 승진,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법을 초월한 절대 권력의 확장, 북한의 해킹과 선거 시스템의 의혹 등등 선관위가 얼마나 부패한 조직인지 실감케 하는 사례들입니다. 더해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상임위원 조혜주를 임명한 것과 선관위 위원회의 8대1 구성을 만든 문재인의 행동은 반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동반 사퇴는 꼼수입니다. 초대형 부패를 숨기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선관위를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심선언도 줄줄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연이어 단독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선관위에 좌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의 체제는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고 선관위의 편향성, 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 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립 목적과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